네. 또, 자, 컴포넌트 라이선스 또, 그 다음에 사실 저 SWID, 뭐 이런 용어 잘 몰라요. 그죠? 지금 만약에 S봄의 구성 요소가 이쪽에 있는 SWID, 뭐 여기 SPPX예요? SPDX예요.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저 키워드는 똑바로 써야 돼. 채점자도 모르는 용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대라고. 매일마다 신토픽이 쏟아지고 있다고, 그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내용에 대한 거고. OWASP 표준이에요. OWASP. 이것도 한번 확인 필요해요, 그죠? OWASP는 오픈 웹 어플리케이션 시큐리티 프로젝트의 약자겠죠, 그죠? 따라서 OWASP에 대한 어떤 표준인지, 그죠? 이런 것도 한번 봐야 돼요, 그죠? 자, 그러면서 제이슨까지 썼네요, 그죠? 이렇게 쏘고 아마 메이븐 같아요, 그죠? 메이븐의 봄과 그다음에 S봄에 대한 비교 이렇게 쓰였습니다. 잘 썼고 키워드만 좀 더 정교하게 이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무튼 이렇게 가독성 있게 이렇게 써줬으면 좋겠어요. 충분히 6점 이상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폐쇄형 라이선스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 자, 폐쇄형 라이선스에 대한 내용으로 썼어요, 그죠? 그다음에 대응은 4단계가 있다. 뭐 이런 용어 썼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음, 폐쇄형 라이선스의 배경과 영향이에요. 문제 3번. 이 문제는 제가 2교시형에 낸 걸 1교시형으로 바꾼 거였군요. 그죠? 따라서 폐쇄형 라이선스에 대한 배경 썼고 소프트웨어 산업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썼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S봄의 활용의 폐쇄형 라이선스에 대해서 나중에 저작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이런 내용이에요. 그죠? 아, 제가 볼 때는 잘 쓴 것 같아요. 그죠?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래도 한 페이지에 밑줄 하나씩은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밑줄 쫙 쌍따옴표 이렇게 들어갔으면 좋겠다.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와 다르게 저작권자에게 권한이 부여되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라이선스, 폐쇄형 라이선스, 그죠? 그죠? 폐쇄형 라이선스. 자유 사용 가능한 오픈소스와 다르게. 좀 말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그죠? 아무튼 좀 폐쇄형 라이선스의 키워드로 이를테면, 경제적 이득, 기술적 보호, 그죠? 투자 보호, 그죠? 이런 목적으로 권한이 부여되고 사용이 제한되는 라이선스. 이게 주구리 쓰지 말고 이런 식의 키워드 가지고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렇게만 바꿔주면 좋겠고. 3번의 폐쇄형 라이선스는 이번에 시험 나왔잖아요. 따라서 준비해놔야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여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 라이선스의 유형 4가지 이름 모두 암기. GPA, AGPA까지 준비 좀 요거까지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까지. 자, 문제 5번 안전성 분석 기법입니다. 자, FTA, FMEA, 하족, STPA까지. 따라서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 각각 한 달러씩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마치 디지털 논리 회로처럼 엔드 게이트, OI 게이트 뭐 이런 내용으로 그림을 그리더라도 이렇게 빡빡하게 쓰지 말고 네 줄씩 이렇게 해서 모든 자기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죠? 따라서 지금 IPM까지 잘 쓰셨어요. 그죠? 따라서 여기에 대한 가독성 확보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다음에 아마 출제자는, 그죠? 이런 식의 UCA, 뭐, 이를테면 Unsafe Control Action List? 이런 식의 약자를, 출제자 빼놓고는 잘 모를 거예요. 따라서 UCA 같은 거 그냥 용어만 던지면 안 됩니다. 어딘가에는 풀네임 한 줄씩 들어가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자, 나머지는 잘 쓰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 정도도 6점 이상은 나올 것 같아요. 굉장히 암기 잘해줬어요. 일단은 이 5개 암기해줘야 돼. FTA부터 해서 ETA까지 해서 이 5개 암기를 하고 있을까요?
플레인까지 암기하고 있을까요? 이러면 합격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아니, 그렇게. 어차피 여기 지금 네다섯 개예요. 그죠? 우리 케빈츠 500개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 좀 500개만 잘하면 된다. 지금 거의 지금 이번 주면 200개예요. 그죠? 따라서 다음 주까지 하면 벌써 절반이 끝나가요. 그죠? 자, 간이법에 대한 내용, 아까도 얘기했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사전 준비,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 보정 전, 보정 후, 그다음에 그죠? 이윤 및 직접 경비, 그죠? 사계 보호 지소니까,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개발비 산정까지, 이 용어까지 암기. 이렇게 해서 요 금액은 대부분 다 맞아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규현이는 성운보를 좋아한다. 문장까지, 그죠? 규현이는 성운보를 좋아한다. 여러분, 암기할 거 암기해줘야 돼. 아, 암기를 안 하니까 쓰면서 속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죠? 속도가 떨어지는 사람의 기본적인 건 뭐냐면 암기가 안 돼 있어. 거기서의 암기는 서브노트를 암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키워드 암기가 안 돼 있어. 이 키워드가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연결이 안 되거든. 속도가 안 나오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다? 키워드가 암기가 안 돼 있어. 이 키워드가 암기가 안 돼 있으니까 이게 모든 게 흐지부지해. 흐지부지, 흐지부지.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얘기 또 써야 돼.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고. 그러다가 이제 속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계 보호 지소가 됐든 주연진은 성운보가 됐든 60만 5,784원이 됐든 키워드는 암기해줘야 돼. 이 키워드 암기 안 되면 안 돼.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도출된 사업비는 부가세를 포함한다. 그치. 그치. 지금 현재 이게 부가세가 없네, 그제? 따라서 부가세 포함시켜야겠네. 자, 그러면서 요거 단어 하나만 써줘요. 요거.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그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 용량 산정,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지침을 적용한다. 별도 적용한다. 이 문장 하나만 써주세요. 그래야 6점이 7점 나와. 뭔가가 차별화가 있어야 된다. 야, 이거 강의하기 전이잖아요. 나중에 한 7주차 정도에 데이터베이스 시간을 얘기해. 요거. 자, 정보 시스템 하드웨어 규모 산정. 자, 요거 하나까지만 추가. 자, 나중에 다 강의해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포기를 하면 안 돼요. 포기만 하지 마시고 일단 저를 따라오셔야 돼. 그래야 제가 뭔가가 여러분들한테 멘토로서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앞에 붙은 기술사로서 여러분들한테 도움되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일단 저만 믿고 좀 와주셔야 돼. 자, 일단 참여를 다 해주셔야 돼. 그래야 뭔가 보인다, 그죠? 따라서 도출된 사업비 그 옆에 한 줄 더 추가. 자, 모듈화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일단은 우연적, 논리적 요거 이름 다 암기해줘야 돼. 일단은 암기를 해야 다음에 쓸다. 우연적 응집도, 운운시, 시절, 통순기, 내공, 외제, 내공, 외제, 자. 자로 결합도, 자로는 데이터 결합도, 스탬프 결합도, 컨트롤, 그다음에 엑스터널, 커먼, 컨텐츠, 그죠? 그렇게 해서 그 해당하는 영어까지 써주면 더 좋지. 대부분 거기 펑셔널, 프로시저 뭐 이런 식의 용어 잘 못 써, 그죠? 자, 이제 그것도 암기 좀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클린 아키텍처도 있다. 따라 디자인 패턴과 모듈화의 결합, 클린 아키텍처까지. 사실 클린 아키텍처까지 이 용어까지 쓰면 심화반까지 끝난 거예요, 그죠? 따라서 클린 아키텍처는 1단계 엔티티, 그렇게 2단계 유지 케이스, 3단계 뷰 모델, 4단계는 뷰다. 뭐 이렇게 요런 식의 레이어별로 그죠? 그러니까 나무의 나이테야 그죠? 나무의 어? 나이테별로 너가 레이어가 해줘. 있는 게 클린 아키텍처다. 이 어허, 야, 정도면 웬만한 심화반보다 낫다. 따라서 아직 제가 요 강의 교재는 앵앵앵앵앵. 저의 기술사 시즌 2 혹은 저걸 현재 기술사보다 잘하네, 서브노트 잘했어. 6탄에 있을 건데 여기까지 해주면 심화반에 붙을 거고 클랜 아키텍처는 아직까지 감리사밖에 안 나왔어요. 그죠? 기술사네. 기술사까지는 아직 서블리나. 안 나와서 저의 강의 교환에 기필반 때는 얘기 안 했어요. 그죠? 요거는 서브노트 6탄에 보시면 돼. 서브노트 6탄에 있거든. 요건 나중에 그거 추가. 샀어? 자, 모듈화에 응집도만 썼어요. 그죠? 응집도를 썼고, 요렇게 썼죠. 그죠? 응집도. 어허. 따라서 응집도를 요렇게 썼는데,
일단은 양구적으로 6점은 안 나오겠다. 그죠? 토해이전. 따라서 응집도를 썼고 응집도 수준을 썼어요. 그죠? 일단은 점수는 6점 안 나와. 가가 있으면 나가 있어야 되는데 나도 없어. 따라서 이의 가의 개념도 나의 수준을 썼었어야지. 그죠? 예, 그리고선 비용과 모듈의 수에 대한 이런 식의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이렇게 노력을 했어요. 그죠? 이렇게 썼고 잘 썼어요. 그죠? 요거는 좀 내용 보완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자, 문제 41번에 그죠? GOF의 디자인 패턴. 자, 디자인 패턴에 대한 생구행, 일단 키워드는 암기. 행성 패턴, 구조 패턴, 비헤이버, 행위 패턴 잘 썼어요. 그죠? 자, 그다음 패턴의 필요성 썼어요. 그죠? 필요성 묻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그다음에 패턴의 유형의 생성 패턴은 뭐, 구조 패턴은 뭐, 행위 패턴은 뭐, 이렇게 해서 디자인 패턴의 주요 패턴을 썼어요. 그죠? 굉장히 잘 썼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주요 패턴으로는 싱글톤, 팩토리, 프로토타입, 그다음 구조 패턴으로는 어댑터, 전락, 그다음에 뭐죠? 그다음에 파사드 패턴. FACADE 철자 주의 행위는 옵저버, 미디에이터, 메멘토 패턴 이름 다 맞췄어요. 그죠? 자, 이 정도면 진짜 웬만한 심화반보다 낫다. 자, 그러면서 옵저버 패턴은 요쪽은 자, 여러분 꽉 찬 요거는 무슨 관계? 그죠? 복합 연관관계 그죠? 여기 꽉 찬 거. 텅 빈 건 집합 연관관계. 거기까지 암기되고 있을까요? 따라서 이게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져야 된다. 그죠? 따라서 서브젝트에 대해서 상속을 했네요. 그죠? 어떤 주제에 대해서 콘크리트 서브젝트가 상속을 받아서 코딩이 됐고, 그리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 옵저버한테 알려줘야 되고, 얘가 죽으면 얘도 죽어야 돼요. 그죠? 요런 관계를 뭐라 부른다? 집합 연관 관계라 부른다. 따라서 어떤 변화에 대해서, 그죠? 어떤 변화나 요런 거나 어떤 의사결정에 있어서 옵저버니까 우리가 보통 옵저버라는 용어는 회의에서 권한이 없는 사용자. 그러니까 단지 뭐 하냐면 지켜보는 거죠. 어떤 변화나 어떤 상황을 지켜보는 패턴. 어떤 미팅의 결과를 지켜보는 패턴. 요게 사라지면 요것도 사라지는 거죠. 그런 패턴은 무슨 패턴? 옵저버 패턴이라 부르죠. 그죠? 요렇게 해서 내용을 썼어요. 그죠? 서브젝트의 변화를 감지하고 변경 시 업데이트. 얘는 업데이트가 되어야 돼. 그 상황을 알아야 돼. 이럴 때 적용하는 패턴, 이게 바로 옵저버 패턴이다. 따라서 옵저버 패턴은 이런 식의 구성 요소가 있다. 완벽합니다. 자, 옵저버 패턴은 이번 달 모의고사에서요. 여기서 말하는 이번 달은 지난달 모의고사입니다. 지난달 모의고사 1교시에 나왔던 게 옵저버 패턴인데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왜냐하면 5년 전 기출문제였거든. 이게 나올 것 같으면 기필반 교재에 넣었을 거야. 하지만 5년 전에 나와서 안 나온 패턴이 훨씬 많거든. 그게 나오면 나왔지 옵저버 패턴이 또 나올 것 같지는 않은 게. 저는 이거 바꾸고 싶어 솔직히. 근데 뭐 어차피 모의고사 열심히 낸 사람한테 그죠? 자, 그러면서 MVVM 패턴도 있다. 따라서 MVV 패턴과 디자인 패턴. 따라서 생성 패턴과 그다음에 행위 패턴, 팩토리, 옵저버 이런 패턴인데 개인적으로 이 내용을 왜 썼는지도 모르겠다. 따라서 MVV 패턴과 디자인 패턴이 비교한 거야. 그죠? 따라서 요거는 좀 사달라고는 뭔가가 오히려 이런 것보다는 디자인 패턴과 MVVM 패턴은 어디에 쓸 거냐. 이런 활용 분야. 그러니까 사달락은 가장 좋은 게 활용 사례, 그래 활용 분야 이런 게 나아, 그죠? 이렇게 좀 어벙하게 쓰는 것보다는. 따라서 요거 사달락 좀 고쳤으면 좋겠어. 자,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주 좋아요. 그죠? 요렇게 하면, 요렇게 거의 대부분 세트를 하면, 기본 필수반 끝나고, 지난 기수 58점까지 봤어요. 합격한 사람도 봤고, 58점도 올해 점수 맞은 사람도 봤어. 기필반 500개를 해준다? 최소한 58점은 확보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서브노트 다 정리 안 되지. 그러니까 58점이 안 되는 거야. 서브노트
숙제 매주 한 4, 50개 내는 것만 마스터를 해도 58.2, 2개월 만에 나옵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막 40점, 30점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게 사실 어렵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 할게요. 탐색적 테스팅. 저의 암기법은 경탐오체본. 자, 그 중에 하나가 탐색적 테스팅이죠. 그죠? 탐색적 테스팅의 절차. 이렇게 썼네요. 그죠? 설명까지. 탐색적 테스트는 테스트 헌장, 그죠? 테스트 노트, 요약에 대한 보고. 이렇게 썼네요. 그죠? 자, 탐색정에 대한, 그죠? 요런 용어를 썼어요. 그죠? 요런 용어를 썼고, 절차 썼고, 구성 요소 썼고, 잘 썼고. 저 같으면 저 구성 요소보다는 좀 저 기술 요소로 좀 바꾸고 싶다. 그렇게 휙 어차피 애자일스럽게 보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애자일스럽게 여기도 보고 경험이 많은 사람이 그럴 때에 저 애자일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어째 탄색적 테스팅을 한번 휙 들어보니까 테스트 케이스 작성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테스트 케이스를 작성 안 한다는 내용 그리고 사전에 몇 개 있는 체크리스트 이런 거 가지고 가볍게 한다든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다음에 테스트 노트와 요약 보고 타임박싱 이런 걸로 해서 구성 요소를 기술 요소로 바꾸고 오히려 비교를 할 때도 이 항목이 있어야 돼. 정의, 장점, 단점 이렇게 제목이 있어야지 이렇게 마치 시장 바닥처럼 이렇게 널브러 놓고 네가 알아서 꺼내가 이건 개인적으로 별로야. 저는 여기다가 라인까지 긋고 항목, 구분 이렇게까지 저는 쓰는 방법 제안서처럼 저는 요 지금 라인까지 긋고 하는 판국에 지금은 비교하는 항목도 없잖아. 저는 개인적으로 3단락은 비교보다는 활용 분야가 더 좋을 것 같아. 탐색적 테스팅을 어디에 쓸 거냐 이런 활용 분야가 더 낫지 굳이 비교표를 뭐로 해. 그러니까 활용 분야가 좀 아닐 때 이럴 때는 비교표를 하되 비교표를 하더라도 왼쪽에 구분을 하고 했으면 나는 더 좋았을 거.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죠? 그렇게 문제 몇 번? 32번에 대한 내용. 폐쇄형 라이선스에 대한 그죠? 라이선스 분류예요. 그죠? 자, 그렇게 허용적, 약한, 강한의 폐쇄형 라이선스까지 그죠?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양이 부족이다. 그죠? 어, 사실 문제는 한 페이지 두 줄이잖아요. 그러니까 느낌상으로는 여기를 썼으면 그래도 한 요 정도까지는 가야 될 것 같아. 그죠? 요 정도까지는 가야 6점이 분량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19년 하면서 이 목차가 A, B는 처음 본 것 같아. 그죠? A, B는 여러분들은 이 웃기지도 않아요? 나는 굉장히 A, B 웃긴데 여러분들은 안 웃겨? 여러분들은 이게 묵직하세요, 그죠? 다 묵직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 개방형은 요런 게 있고 폐쇄형은 요런 게 있다. 요런 게. 근데 사실은 폐쇄형은 폐쇄형의 하나의 어떤 변화의 하나지. 모두 다 폐쇄형으로 변화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 같으면 이 허용적 라이선스와 약한, 강한, 폐쇄형 이 네 개의 그죠? 대표적인 라이선스 이름을 쓸 것 같아요. 그죠? 아까 여러분들한테 강조했던 두 개씩은 암기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거를 가나 나 쪽에 쓰고 3단락에 뭔가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따라서 가나로 바꿔치기 하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6점 줄 수 없고 요거는 한 5점대. 짜게 주면 5점. 자, 리만의 소프트웨어 변화의 원리. 요거 지금 변화의 원리 이거 암기 다 하고 있어요? 이것이 시험 문제 나올 건데. 요거. 자, 변화의 원리가 총 8개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일 거예요. 그죠? 자, 현재 이 8개 암기하고 있을까요? 자, 다시 한번 봐보세요. 합격하는 사람들은 요 정도까지는 암기하는데. 자, 지금 암기하고 있는지 한 번만 봐보실래요? 야, 너는 뭐 이렇게 암기하라고 하냐라고 하는데 답이 이렇게 있는 거는 어쩔 수 없어. 저를 보지 말고 여러분들 서브노트를 봐야지 한번.
자, 8개 암기하고 계세요? 자, 좀 암기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테스트 커버리지인데, 이 커버리지 또 암기 과목이네, 그죠? 구문 커버리지, 결정 커버리지, 조건 커버리지, 조건 결정의 MCDC, 그 다음에 변경 조건이, 아니, 이게 아니지. 변경 조건이 MCDC지. 그 다음에 다중 조건이니까 멀티플 컨디션 커버리지죠, 그죠? 이쪽은 4개 다 할 거다. 이쪽은 여러분들 여기 변경 조건 결정 커버리지 키워드가 뭘까요? N 플러스 1이야. N 플러스 1이란 용어 무조건 있어요. N이 몇 대요? 변수. 변수 A, B 더하기 1이야. 그럼 몇 개? 3개에 3개야, 3개. 만약에 변수가 3개면 테스트 케이스 몇 개 나온다? 4개야. N 플러스 1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다? N 플러스 1개의 커버리지가 된다. 요거 써줘야 돼. 요거는 2개인데 조건과 결정을 다 보겠다. 이쪽은 조건만 보겠다. 이쪽은 결과값과 1과 0만 보겠다. 이쪽은 한 번 찍히는지 보겠다. 구문 커버리지는 스테이트먼트 커버리지. 그 영어 단어까지 추가. 그리고 2줄은 너무 작다. 그죠? 제가 볼 때는 요 정도면 최소한 3줄 이상 내지 4줄은 써줘야 돼. 그 자꾸 뭘 자꾸 전략하지 마. 여러분 답안지는 전략하지 마. 예, 답안지는 그냥 4줄이면 4줄을 쓰세요. 왜 4줄에다가 한 줄, 2줄 반을 쓰냐고. 여러분들 4줄은 4줄을 써요. 4줄은. 그리고 14페이지를 찍어 먼저. 여러분 좀 답안지 아끼지 마세요. 야, 네가 답안지 자꾸 원가를 따지잖아. 그건 제 입장이고. 여러분들 쓰는 사람은 그냥 모든 줄은 다 한 줄을 써야지. 왜냐면 이 그림이 엑기스니까, 그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테스트 커버리지는 어디까지가 테스트 되는 거냐.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 전체 코드에, 어디 코드까지가 테스트를 했느냐. 그게 바로 소스 코드 커버리지가 되는 거고. 전체 테스트 항목이 테스트 할 것 중에 어느 정도의 테스트 케이스가 커버리지가 있느냐. 이쪽은 소스 코드 측면, 이쪽은 테스트 케이스 측면이 바로 테스트 커버리지와 소스 코드 커버리지를 뜻한다. 이렇게 썼으면 되는 거니까 6점 정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따라서 지금 대부분 잘 쓴 것 같아요. 그럼 그거 하고 여러분 항상 오늘 좀 마지막에 보여주실래요? 밑줄 짝 쌍따옴표. 요거 너무 여러분들 좀 안 써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다 검정색이야. 눈에 좀 안 들어와. 요거 좀 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모든 그림은 한 4줄씩 써. 4줄씩. 요렇게 2줄을 안 썼으면 좋겠어. 요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저만 믿고 제가 먼저 해달라는 것만 먼저 해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올라갑니다.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자, 패턴 중에 가장 많이 나온 패턴이 MVC 패턴입니다. 여러분들 MVC 패턴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정의, 개념도 구성 요소 썼고, MVVM 썼고, 그 다음에 비교표 썼네요. 그죠? 이렇게, 뭐 잘 썼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비교표까지. 문제 몇 번이에요? 문제 1번 2개를 설명하라는 거. 따라서 모델 뷰 컨트롤러에 그죠? 이거에 대해서 데이터를 다루는 부분은 모델, 사용자한테 뿌려주는 건 뷰, 그 다음에 어떤 인증, 어떤 처리, 트랜잭션 처리 이런 것들은 컨트롤. 그런 패턴을 MVC. 지금 현재 3티어 구조죠. 그죠? 맨 앞에 클라이언트, 웹서버, 그 다음에 왓스단, 그 다음에 맨 뒤에 데이터베이스. 따라서 이쪽은 왓스단, 이쪽은 웹서버 단, 이쪽은 데이터베이스. DB와 그 다음에 ITP의 톰캣 서버의 왓스 서버와 그 다음에 사용자 단에 뿌려주는 JSP 구간. JSP와 HTML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이런 식의 3티어 구조가 대표적인 MVC 패턴이다 라고 답안지를 때려준다면 이쪽은 뷰에 대해서 변수를 데이터를 바인딩을 해서 어떤 데이터를 바인딩해서 사용자한테 뿌려줄 거냐. 이런 패턴을 MVVM 패턴이라 부른다. 모델 뷰 모델로 기능 분류, 데이터 바인딩을 통해서 그죠? 뷰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싶은 거죠, 그죠? 자, 이런 패턴을 MVVM 패턴이라는 용어를 쓴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걸로 이렇게 답안지를 잘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따라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데 이런 건 두 줄을 써야 돼. 두 줄을 써야 될 걸 한 줄로 쓰니까 채점자는 읽지 못하고 그다음에 본인은 썼는데 거기에 대한 베니핏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최악의 답안 작성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들 띄어쓰기는 완벽하게 해줘야 돼. 띄어쓰기가 안 되어 있는 기술사 답안지는 혼자만의 답안지다. 합격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글자가 두껍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한 줄 반을, 한 칸 반을 띄워야 되고, 두 줄 쓸 때는 과감하게 두 줄을 쓰세요. 왜 두 줄 쓸 걸 한 줄로 쓰냐고. 자, 그거 다시 한번 강조해. 다시 한번. 자, 이분한테 강조하고 싶으네요. 두 줄을 쓸 걸, 두 줄을 쓸 걸 왜 한 줄로 쓰시냐. 그죠? 두 줄은 두 줄을 잡아먹었으면 좋겠어요. 그죠?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요렇게. 그래서 좀, 여러분들 뭐 사업을 하든 회사에 뭐 잘 계시든, 뭐, 아무튼 공부했으면 좋겠고, 어제 잠깐 기술사 한 분하고 잠깐 통화했는데, 잠깐 카톡 했는데, 그 사람이 현재 그죠? 국민증권의 CIO로 계세요. 그죠? 현재 기술사 분들이 굉장히 많은 회사에 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조직으로 계속 올라가도 되고, 저같이 사업할 사람들은 사업하고, 요럴 때 여러분들 기술사 도움 많이 될 거예요. 그죠? 좀 이게 지금 좀 요런 식의 가독성과 보고서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죠? 요렇게 좀 갔으면 좋겠다. S 보면 아까 했으니까 다시 한번 키워드 한번 좀 써서 뭐 외부 패키지, 바이너리, 인증서, 메타데이터, 데이터를 위한 데이터가 메타데이터예요. 그죠? 데이터를 설명하는 데이터가 메타데이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표현한 공식 명세서. 소프트웨어 제품에 포함된 모든 구성 요소와 관계를 명확히 표현한 공식 명세서. 그죠? 응. 아무튼 네, 잘 쓰셨습니다. 뭐 이 정도면 좀 잘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네, 뭐 잘 쓰셨어요. 필수 요소 공급자명 컴포넌트 버전 컴포넌트 해시태그 해시태그. 그다음에 고유 식별자 고유한 식별 정보다. 알겠습니다. 표준 포맷으로는 제이슨 XML 그냥 YAML 그냥 W 그냥 YML 그다음에 XML 이런 식에 대한 내용으로 해서 그죠? 표준 포맷으로 관리가 된다. 이렇게 썼어요. 네, 잘 쓰셨고 끝 밑에다가 이하 여백 쓰세요. 이렇게 썼고 그다음에 약간 글자적인 측면에서 좀 고친다면 좀 이렇게 글자가 올라간다든지 좀 그러지 마시고 바닥에 붙이는 걸로. 아까의 플레임은 SPDX였네요. 그죠? SPDX의 약자를 쓸 수 있겠어요? 약자가 있다면? 이 부분 지금 SPDX는 현재 그 약자가 있나요? 혹시 약자가 있으면 카톡에 한 번만 써주실래요? 약자는 적당히 암기는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채점자로 하여금 불편하게 하지 말고 약자가 있으면 약자에 대해서 쓰던지 약자에 대한 뜻을 명확히 쓰던가 요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SWID도 약자인가요? 약자면 있는 게 좋아. 약자면. 요렇게 좀 부탁할게요. 요렇게.
자, 반복적인 얘기는 그 정도만 쓸게요. 그 정도. 자, 그 다음에 어디까지 했나요? 42010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죠? 42010. 자,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의 구체 표준 썼어요. 그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를 고려한 소프트웨어 설계에 대한 지침과 가이드 제공하는 구체 표준. 아무튼 정의 두 줄이 제일 중요해요. 그죠? 따라서 정의 두 줄은 키워드 중심으로 이렇게 썼으면 좋겠고, 구성도인데 이렇게 안으로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그죠? 따라서 안으로 왜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네요. 그죠? 이렇게 썼고, 식별하는 거, 표현해 하는 거, AD에 대한 내용으로 잘 쓰셨어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게 AD예요. 그죠? 아키텍처를 기술한 거다. 예, 이쪽은 어떻게 기술을 했느냐. 이런 거에 대한 상세 내용이고, 아키텍처에 AD를 쓰고, 그 다음 중요한 게 이제는 컨선이죠. 그죠? 컨선. 그 다음 사용자는 이해관계자. 예, 썼고, 그 다음 모델과, 그 다음에, 그죠? 모델과 아키텍처에 대한 뷰 모델. 이런 내용으로 썼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전 버전은 1471였고 지금은 42010이었어요. 그죠? 저 같으면 42010 프레임워크의 대표적인 사례? 이렇게 써서 이것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아키텍처는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부터 해서 어떤 프레임워크들이 있다. 이런 거 썼으면 더 좋았을 걸. 굳이 예전 버전과 지금 버전 비교하는 것보다 이런 소프트 아키텍처 국제 표준으로 해서 지금의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같은 게 나왔는데 이런 프레임워크는 어떤 종류들이 있다. 이런 거가 더 먹힐 것 같아요. 그죠? 그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방금 단점 얘기했으면 좋겠고 점수는 5.6 정도는 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뭐 요런 쪽에 좀 약점 때문에 6점을 안 줄 수도 있어요. 그죠? 요런 걸로 해서 중간에 목차 같은 거 빼먹지 말고 따라서 차이 010의 분류 혹은 구성 요소 이 정도로 해서 목차도 빼먹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사주의 이 예비규칙사님 문제 3번 썼어요. 그죠? 문제 3번 폐쇄형에 대한 내용 썼고 그 다음 아까도 좀 띄어쓰기 더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단점 썼고 그 다음에 SBOM에 대한 내용 요 정도 썼어요. 그죠? 요 정도. 아무튼 저는 그 1.2페이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딱 한 페이지만 쓰지 말고 좀 이게 표에 대한 설명을 쓰든 표에 대한 설명만 세 줄만 썼어도 다음 페이지 넘어갔을 거잖아요. 요렇게 좀 썼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 그죠? 요렇게 정도 썼으면 좋겠고 제가 볼 땐 키워드는 진짜 이 정도면 잘 쓴 것 같아요. 그죠? 요렇게 해서 키워드는 하나하나 제가 읽지 않을게요.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그죠? 문제 4번인가요? 클라우드 전환 사업에 대한 감리 방법과 검토 항목이에요. 그죠? 요 4번은 이번에 기출문제였죠. 그죠? 134회 기출문제가 이 클라우드 전환 사업 맞죠? 이게 아마 기출문제였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웹하드에 있는 거 같이 보셨나요? 그죠? 봤으면 좋겠네요. 그죠? 따라서 클라우드 사업은 기존 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이전하는 사업이 이제 클라우드 전환 사업이고, 그다음에 감리의 목적은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감리 방법으로는 계획 수립, 설계 구성, 구축 및 테스트 운영에 안정화다. 이런 거가 안정화다. 핵심 검토 사항은 보안성 접근 통제, 비용 최적화, DR 서비스 연속성, 클라우드 전환 후 안정성에 대한 내용. 일단은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빅데이터 감리, 그죠? 저 같으면 요거를 지금 기출문제 프리집은 안 봤지만 정보 처리 기술사, 감리사, 합격 프로젝트, 음, 여기 지능정보기술 감리실무 가이드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이제는 클라우드 정보화 사업 감리 전환이니까 아무래도 지금 클라우드 전환 사업도 클라우드 사업의 일환일 거니까, 아, 이런 내용에 대해서 클라우드의 계획 수립에서부터 이제 클라우드 정보화 사업 유형에 대한 내용으로 좀, 좀 이렇게 이 내용을 좀 같이 써줘야 되지 않을까? 어차피 클라우드를 전환을 하려면 기존에 있는 걸 클라우드로 전환을 할 때, 저의 판단은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기존에 있는 거를 그대로 아이아스나, 그죠? 그대로, 지금 이게 지금 빅데이터 감리죠? 그러니까 페이지 넘기는 것도 이르네. 그죠? 클라우드죠? 그러면 이제 제가 만약 클라우드 전환을 한다면, 저는 먼저 우리가 결정을 할게, 클라우드 전개 모델은 어디로 할 거냐? 예를 들면 공공용 클라우드를 쓸 거냐? 사설용으로 써서 우리끼리만 쓸 거냐? 아니면 두 가지를 섞어버리는 혼합형을 쓸 거냐? 이것부터 먼저 결정을 해야 클라우드로 전환이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전환을 할 때 또 전환 방법은 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강정배 네가 ITP LMS를 만들 때 현재 호스트웨이의 클라우드를 아이아스로, 그러니까 서버만 제공받고 우리가 개발한 걸 올렸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사스가 아니죠, 그죠? 그냥 걔는 인프라만 제공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런 형태로 할 건지, 그런데 AWS나 이런 데 가면 LMS가 있어요, 그죠? 걔네가 런닝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아마 서비스를 해주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그죠? 아마 그, 굉장히 세부적인 건 없겠지만, 러프하게 제공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게 이제 사스잖아요. 그죠? 근데 ITP는 사스로 하는 게 아니라 자체 개발을 한 거고, 그런데 자체 개발한 거를 이용을 해서 그쪽으로 전환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환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 거에 대해서 클라우드 계획 수립을 해서 너는 어떤 클라우드를 쓸 거냐? 아이아스를 쓸 거냐? 신규 개발을 할 거냐? 기존에 있는 것을 할 거냐? 뭐 고도화를 할 거냐? 뭐 아니면 공공기관이면 G 클라우드를 쓸 거냐? 뭐 다양할 것 같아. 그러면서 그때마다 현황 분석 및 전략 수립 어떻게 하고, 그다음 개선 모델과 실행 계획 어떻게 할 거고, 이렇게 뭐 정보화 계획에서부터 그 클라우드 전환 가능성이 여기 있네. 클라우드 도입과 전환 가능성이 검토. 근데 이번 주 숙제가 이거 한 번씩 읽어보는 거 아니었나? 그죠? 그냥 카톡에 다운로드 받고 마음의 위안만 삼는 거. 아니, 이걸 한번 읽어보라고 파일을 제가 지난주에 파일 제가 6개가 7개 줬잖아. 감리 수행 가이드, 발주 가이드, 해설서, 다 이래서 공유한 건데, 그죠? 여러분도 얼굴편에, 야, 네가 한번 5일을 회사를 다녀봐라. 이거 읽을 시간이 있나? 이러면 내가 할 얘기가 없지, 그죠? 그러니까 이제 기필반 끝나고 53점 넘기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그죠? 그래서 그렇게. 그때 뭐 계획의 적정성은 있냐, 뭐 법 준수의 준수성은 했냐, 뭐 이런 거 써야 돼, 그죠? 이런 걸, 진짜, 이런 거를 일부라도 쓰기가 진짜 어렵다는 게 이해가 된다. 이해가 된다. 음. 그다음에 여기 있네, 그지? 이쪽에 있는 시스템 용량 산정. 이런 게 설계가 됐냐? CPU, 스토리지. 우리 아까 소프트웨어의 개발비 산정 끝날 때 제가 아까 얘기했던 이 하드웨어 용량 산정 이거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했냐, 뭐 이런 거 써야지. 클라우드 전환 가이드의 절차 및 사전 협의가 반영이 되느냐. 사전 협의가 뭐냐? 전환을 할 때 관련된 부서들이 있거든요. 그죠? 그쪽에 서로 미리 공문을 주고받는 거. 이게 바로 사전 협의라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같은 그 대국민이 쓸 때 이런 사전 협의 이런 것들을 그 공공 부문에서 해줘야 돼요. 그죠? 갑자기 주중에 저를 찾아왔던 34살 먹은 그죠? 그 예비 기숙사님 잠깐 떠오른다. 그죠? 지금 지금 현재 항암 치료받고 있거든. 여러분, 주기적인 암 검사 하세요. 주기적인. 그래가지고 뭐 이런 얘기해서 좀 뭐 약간 개인적인 건데 아무튼 뭐 성심병원에서 찾지 못해서 삼성병원 가가지고 찾았는데 아무튼 병원도 어벙하면 좀 이게 좀 병원도 2개 정도 해야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진짜 이게 주기적인 이 검진 하셔야 됩니다. 지금 뭐 지금 바쁘다고 뭐 검진 빼먹거나 그러지 마시고 같이 해주셔야 돼요. 아무튼 뭐 이런 내용을 같이 써줘야 돼, 그지? 이런 내용으로. 음. 라고가 된다면 이쪽에 다시 올게요. 여기 계획 수립, 설계 및 구성, 구축 및 테스트. 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아, 그지? 그럼 핵심 검토 사항을 보안성, 접근 대 DR 서비스 연속성 이걸로 안 쓸 것 같은데? 그럼 핵심 검토 사항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저 같으면 저 같으면 어, 감리 점검과 점검 기준 이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계획 적정성, 절차 적정성, 준수성, 산출물로는 기능성, 무게성, 편의성, 안전성, 세이프티, 그죠? 시큐리티, 효율성, 중건성, 일관성, 실현성, 충족성, 성탄절, 성탄절, 성산절, 성탄절, 그죠? 괜히 우리가 성탄절 암기했나? 이런 게 감리 관점과 점검 기준이다. 그런 게 핵심 검토 사항으로 나와줘야 된다. 좀 이게 그걸로 바꿔줘야 되지 않을까? 이게 아니라. 그런데 어, 그림을 포함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뭐 그림 포함을 해도 상관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쓴 거라도 좀 거기에 맞게끔 써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선 쓰면 좋을 것 같고. 아무튼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그죠? 클라우드 사업에 대한 개념도 괜찮고 나의 이 내용 괜찮고 아무튼 이걸 쓴다면 3단락은 핵심 검토 사항은 뭐 쓴다? 아까 얘기했던 감리 기준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 해당하는 성탄절로 쓰고 내용을 그걸로 바꿔준다 라고 하고 싶네요. 그죠? 이래야 7점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다가 써야지. 출처 이름 써야지. 출처 이름 뭐예요? 출처 이름은 뭐다? 출처 이름은 클라우드 정보화 사업 감리 점검 가이드. 이거 해당하는 문장 암기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가이드 이름. 자, 한 번만 따라할까요? 클라우드 정보화 사업 감리 점검 가이드. 이게 바로 출처다라고 밑에 써줘야 될 것 같은데, 그죠? 그냥 본인 마음대로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쪽에 가이드 있잖아요. 그죠? 가이드. 이렇게 써야 7점 나온다니까? 적당히 둘러배치기 해가지고는 6점도 안 나와. 그죠? 이렇게 해줘야 돼. 이렇게. 지금 여기 다 있잖아. 지금. 그죠? 다 있잖아. 그렇게 해서 보안이면 아직 강의 안 했지만 보안에 대해서 뭐 CIA를 쓰든 뭐 이런 것들을 써야 되고. 하긴 뭐 여기도 인프라에 대한 뭐 그런 건 있네. 뭐 보안과 BCP는 있네. 그냥 BCP가 없을 리는 없으니까 그죠? 이런 거에 대해서 일부는 있긴 해도 그래도 감리 관점 점검 기준으로 가이드대로 써줘야지 그죠? 가이드대로. 자,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서 현황 분석
그래서 구축 준비,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안정화. 그죠? 이런 식의 단계를 수행을 한다. 그죠? 이렇게 점검 기준. 그 다음에 업무 중단 최소화.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이제는 그 무중단 방법 세 가지를 써줘야 돼. 그죠? 무중단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쓸 거냐. 이렇게 써줘야 돼. 클라우드에 대한 조달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를 MSP, CSP라 부르는 거니까 매니지먼트 서비스 프로바이더와 클라우드 서비스 프로바이더 얘네들과 서비스 수준 합의, 그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SLA까지 써줘야 돼.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까지. 1주차에 배웠던 ITSM까지 끌고 와야 돼. 그렇게 해서 서비스 수준의 지표, 성과, 등급, 평가 방법 어쩌고 저쩌고까지 다 써줘야 돼. 그죠? 그죠? 이렇게 13번 항목도 들어가 줘야 돼. 그러면서 웹과 와스 DB에 대한 이관 절차, 그죠? 이관 절차에 대한 해서 이관이란 단어도 써야 돼. 이관. 이관이란 용어 있어요. 이관? 있어야 돼. 있어야 돼. 그리고 그죠? BIA나 연계 시스템 식별돼야 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취약성. 아까에 제가 보안 부분을 봤어요. 그죠? 취약성에 대한 대응 방안 있어야 돼요. 그죠? 음, 이관 계획 있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통합 테스트 시험 계획 있어야 돼요. 그죠? 통합 시험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웠던 통합 테스트 여기 이 내용 여기 있어야 돼요. 그죠? 그다음에 안정화 내용 있어야 돼요. 그죠? 안정화. 그리고 이게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다. 공개 소프트웨어 전환 가이드, 공공부문 클라우드 도입 컨설팅 방법론, 그다음에 EA, ITA, 클라우드 발전법, 클라우드 서비스 SLA 가이드, 클라우드 웹 서비스 개발 가이드도 열나 많네. 그냥 G 클라우드, 행정기관의 클라우드 컴퓨팅 이용 서비스, 그죠? 클라우드 관련법이네요, 그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가이드가 나온 거예요, 그죠? 이 가이드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 가이드가 나왔다. 시험 문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까지 나올 거예요, 그죠? 오늘 클라우드 네이티브 강의할 거예요, 그죠? 오늘 어차피 클라우드 하네. 그죠? 오늘 클라우드 할 거냐.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래서 요거 맨 뒤에 있는 건 점수는 5점밖에 못 줄 것 같아요. 저도 5점이에요.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거 써야지만 6 내지 7점 나올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한 거 다시 반복적으로 얘기 안 할게요. 따라서 여기 좀 바꿔줘야 될 것 같고, 요 단계 한번 다시 한번 단계해서, 요 단계, 그러니까, 이게 단계 암기할 거 암기해줘야 돼, 그죠? 요런 식의 안정화 같은 용어 암기해줘야 돼요, 그죠? 따라서 요거 지금 단계 암기하고 계세요, 지금? 요거 지금 단계는 잘 쓰신 것 같아요, 그죠? 지금 요거 단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그죠? 아무도 동의 안 한다는 얼굴. 하긴, 속초 가서 프로젝트 뛰고 있는데 이거 볼 시간은 없겠다, 그죠? 자,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S보험에 대한 내용 했으니까 했고. 잘했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OSS 저장소 같은 용어도 썼고, 그냥 뭐 하나 떨어지지 않네요. 그죠? 6.333. 그러니까 한 명 정도는 한 2명 정도는 6점 주고 그래도 한 명 정도는 후한 사람은 7점 준다. 이렇게 해서 6.333 나오고 뭐 고칠 거 하나도 없어 보이는데. 자, 우리 이섭님 펑션 포인트 4, 개, 보정 전, 보정 후, 그죠? 요렇게 완벽하다. 7점. 그죠? 요렇게 그죠? 요렇게 깔끔하게 가나다라 마바사 요렇게 쓰던가 요렇게 단계별로 깔끔하게 요렇게 자기 자리 잡아줘야 돼요. 그죠? 요렇게 이거를 몇 줄 안으로 해서 채점자도 못 읽고 본인은 시간 잡아먹고 한 줄에 무조건 하나야 표도 왜 그 커버리지 테이블도 왜 요렇게 못 그리는 거야 도대체? 어차피 그냥 잡아먹으면 되는데 그죠? 거의 뭐 완벽하다 그죠?
3조의 우리 박씨님 회계 테스트네요. 그죠? 문제 몇 번? 35번 썼네요. 그죠? 회계 테스트. 그렇게 하고 맞아요. 그죠? 사이드 이펙. 이번 주에 영화 본 게 사이드 리펙 봤는데, 그죠? 사이드 이펙이란 영화 봤어요. 그죠? 사이드 이펙. 의도한 곳은 수정이 됐으나 예기치 못한 곳에 오류 같은 게 나올 수 있는 나쁜 현상. 그걸 뭐라 부른다? 사이드 이펙. 이란 용어를 쓰고. 그 다음에 수행 종료는 이렇게 있는데, 가나, 이렇게 썼어요. 그죠? 좀, 이렇게 좀 아쉬운 건, 가나를 써가지고, 지금 3단락에 좀 못 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이는 무조건 가나가 일반적이에요. 그죠? 따라서 가나가 들어갔으면 좋았을 걸. 가나 3단락. 오히려 이 부분 나를 빼고 정의로 바꿔주고. 그거, 자, 그래서 요 답안지를 보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1단락의 가나 때문에 3단락을 못 들어간다. 최악이다. 그때는 나를 없애고 나 내용을 어디로 바꾼다? 3단락으로 추가를 해준다. 여기 3단락 있잖아요. No, 이건 3단락이 아니다. 2에 가나가 있을 때 3단락이지. 가나도 없는 3단락은 이거는 2의 나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점수는 6점으로 6점 하지 말고 5.666으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야 6점 나와. 자, 경탐 오체분의 경험, 경탐 오체분 잘 썼어요. 그죠? 이렇게 썼고. 따라서 이렇게 쓰면 점수가 해봤자 5점 내외예요. 그죠? 일단은 양이 부족해. 역시 3단락이 없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6점 받기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에, 이거보다 더 잘 쓴 사람 많아요. 그죠? 따라서 요거 가지고는 안 돼. 3단락 들어가야 됩니다. 3단. 활용 분야가 됐든 뭐 사례가 됐든 3단락이 들어가야 돼. 비교표가 됐든 3단락 들어가야 돼. 이래야 상위 10%로 들어가지. 지금 답안지는 상위 30%일 뿐이야. 지금 답안지는 상위 30%야. 3단락까지 들어가야 상위 10%에 들어가. 어차피 합격하려면 상위 10%의 답안지를 만들어내야 돼. 500개는. 500개는 만들어내야 돼. 자, 우리 이선님 PMO와 감리 정의를 썼고, 장단점 썼고, 그다음에 수행 측면 비교를 했다. 그죠? 감리 계획서,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시정 조치, 제안 요청. 잘 썼다. 그죠? 잘 썼다. 잘 썼다. 7점 줘도 충분하겠다. 7점. 하산. 우리 이 예비규산, 사주 이 예비규산. 요렇게 500개 쓰면 내가 이름 걸고 얘기할게. 요렇게 500개 쓰면 무조건 붙어. 배가 강정배가 19년 동안 멘토링한 저의 이름을 걸고 얘기한다. 이렇게 500개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우리 벌써 이번 주만 200개 해나간다, 그죠? 자, 반복 학습만이 사일길을 우리 김준님 썼고 FTA, FME, 하접, STA 잘 썼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문제 5번 깔끔하다. 이렇게 깔끔하게 6점.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쓰면 돼. 한 페이지 서너 줄 끝. 이렇게 써줘야 돼. 이렇게. 잘 쓰셨어요. 잘 쓰셨어요. 자, 양이 많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죠? 하나로 뭐 못해도 어쩔 수 없어. 어차피 3단락에 양이 많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럼 또 심화반에 가면 뭐 여기 본론이 적어요. 어쩌고 저쩌고 그럴 수 있는데 아니요. 실제 채점자는 그런 거 안 봐. 실제 내용만 있으면 오히려 봐.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해요. 아주 잘하셨어요. 자, 2주의 김주님. 소프트 모듈라 썼고 응집도 썼고 운온 시절 통순기 내공 외제 쓰자 잘 썼어요. 그죠? 잘 써요. 하산 6.3 하산. 자, 이름 명확히 잘 썼어요. 자, 우리 김예비 교사님 구조 기반. 그럼 구조 기반은 화이트 박스예요. 그죠? 저의 암기법은 화재로 화이트는 제 화재 루프. 화재로 쓰고 커버리지는 조건 결정 부문 커버리지. 그죠? 최소한 이렇게 세 줄은 잡아먹어야 돼. 그죠? 이렇게 썼고 내용 썼고 그죠? MCDC M 플러스 1개 하고 밑줄 쫙 그거죠. 그거만 추가해줘. 그거만 추가해주면 돼. 잘했어요. 6점. 자, 그러면서 암기도 잘 되어 있어요. 그죠? 자, 우리 UML의 관계예요. 16번.
16번 UML의 관계. 저희 암기법이 뭐죠? 연의 지 알이에요. 그죠? 연의 지 일반화. 지 일반화. 네, 그래서 그 영어 표현까지 써야지. 그죠? generalization까지. 실체와 realization. 그다음에 연관관계, association, 의존관계든 dependence, relationship. 예, 그래서 의존관계, 점선, 실선, 화살표가 있으면 직접 연관관계, 그다음에 집복, 집합 연관관계, 복합 연관관계, 집복, 실체화는 그죠? 실체화의 대표적인 사례가 인터페이스. 따라서 인터페이스, 스테레오타입의 인터페이스, 그죠? 그죠? 인터페이스지, 인터페이스. 이렇게 컴포넌트 이런 게 연의 의존관계, 상속관계, 연의 GR R이 맞죠? 예, 그죠? 요렇게까지. 그래서 요 내용 조금만 추가. 요렇게. 5.96, 5.96. 따라서 5.6, 그죠? 5.6 내지 후하게 주면 6점까지 줄 수도 있어. 그러니까 6전후야, 6전후. 완벽한 6 이상은 아니야. 그죠? 우리 2조의 김예규쌤이 감리 결과 수행 보고서는 작성한 문서다. 따라서 종합 의견이 있고, 과업 내용 이행 여부 있고, 감리 영역별 있고, 감리 계획서는 별첨을 한다. 감리 결과서 평가 항목은 적합과 부적합이 있고, 개선 사항은 필수 협의 권고가 있고, 프로젝트 기간에 끝나면 단기가 되는 거고, 앞으로 끝나면 장기 기간이 된다. 테스트를 못한 건 점검 제외로 해가지고 가업 결과 보고서에 때린다. 완벽하다, 완벽해. 이거보다 잘하는 사람 없다. 6점 이상. 6점. 심화반도 이거보다 못 써. 심화반도 여기까지 쓰는 사람 거의 없어. 따라서 용어 네 가지 암기. 종합 의견, 과업 내용, 유행 여부, 감리 영역별 수행 결과 별첨. 요거 암기하고 있을까요? 요거 암기해줘야 되는데. 가슴에 손을 얹고 요거 암기할 수 있을까요? 요거 네 가지 암기하면 일단 상위 20%로 올라가는 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베이의 영경춘처럼 여러분들 회사 5년 안에 그만둘 거예요. 자, 그때를 위해서 지금 보험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좀 고달프지만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약간 시간 걸리더라도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포기 안 했으면 포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은근히 회사 주면 갈 데 없어요. 미리미리 준비해놔야 돼. 미리미리 준비하면 됩니다. 네, 미리. 그다음에 같이 라운딩을 했던 사람이 공중철 기술사인데 삼성 SDS 정년 퇴직한 사람입니다. 나이가 한 환갑 정도 됐는데 그 사람이 이번에 78차 쳤는데 공중철 기술사인데 그 사람도 삼성 SDS 정년 은퇴하고 지금 현재 어디 가 있냐면 그 감리에 가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회사 그만두면 60세 회사 그만두면 그 사람이 골프 이번에 라운딩 78타 쳤거든요. 골프 진짜 잘 쳐요. 매일 치는 것 같아. 어. 그래도 계속 활동은 뭐 해야지. 그래도 최소한 뭐 안 되더라도 뭐 연봉 한 8천밖에 안 되지. 일단 그래도 감리라도 해야 그래도 연봉 8천 나오고 그러면서 대외 활동 한두 개만 해도 연봉 1억은 나온다는 거예요. 뭔가가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꾸준함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잠깐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죠? 자, 좀 부탁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송예비 기수사님, MVC 패트. 지금 시간이 거의 없네요. 그 다음 오늘은 세 문제만 볼게요. 오늘 세 문제만 볼게요. 그래서 지금 세 문제만 잘 쓰고, 그리고 2교시 전환할게요. 지금 시간도 별로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웹 기반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고, MVC 썼고, 잘 썼어요. 그죠? 바인딩 썼고, 그죠? 음, 일단은 뷰 모델까지, 그죠? 이렇게 썼고, 써는 거죠. 여러분들 뷰 모델의 뷰가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이렇게 가는 게 맞아요? 화살표 방향이 이거예요? 이거 반대예요?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실래요? 요런 부분 틀리면 안 돼. 아까 우리 직접 연관관계도 있었잖아. 자, 화살표 방향 한 번만 좀 봐주실래요? 그리고 화살표가 있으면 여기에 뭔가 있어야 돼. 뭐를 뷰 모델과 뷰에 뭐를 할 건지가 있어야 돼. 자, 거기 단어 하나를 뭐를 쓸 건지 카톡에 한 번만 써주세요. 카톡에 뷰와 뷰 모델에 써야 될 키워드가 뭔지 하나만 좀 써주실래요?
어. 단어 뭐 하나만 써줘, 뭐 하나만. 뭐 누군가 카톡에, 야, 이게 키워드라고 써줘, 하나만. 야, 그리고 화살표 방향 한 번만 점거. 그거 한 번만 좀 부탁드릴게요. 그거 하나. 자, 나머지는 시간 관계상 넘어갈게요. 뭐, 지금은 괜찮아. 근데 이런 부분이 어벙하면 안 돼. 자, 좀 약 섬세하게. 자, 송예비규 시사님. S봄 썼고, 특징은 나열해야 될 것 같은데? 나열해야 될 것 같고, 키워드 잘 썼고, 이 정도 잘 썼어요, 그냥. 그렇게 해서, 사이클론 DX에 대한 내용, SPDX, SWID까지, 그죠? 이렇게 해서 썼고, 요게 정확히 기술 요소인지 표준인지, 좀 이렇게 명확하게 그룹핑을 좀 제대로 해야겠네, 그죠? 표준인지 기술 요소인지 한번, 아니면 표준도 되고 기술 요소면 같이 나열을 하든가. 요렇게 썼으면 좋겠어요. 잘 썼는데 일단 한 페이지는 너무 부족해. 따라서 뭔가가 3달러까지 들어가야 돼. 3달러까지 들어가야지. 지금은 5.5야. 키워드가 이렇게 많이 나열하고도 5.5 맞기도 어렵다, 그죠? 3달러는 치고 들어가야 돼, 3달러. 우리 송예비 기수사님. 모주라 썼고, 내용 썼고, 그죠? 실전에서 이 정도 분량을 썼다. 그러면 7 내지 8점까지 줄 건데, 문제는 이 페이지를 쓰는 순간에 10분을 넘어갈 확률이 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00분 동안 8개밖에 못 써. 그러면 몇 점이 나오느냐? 그죠? 몇 점이 나오느냐? 8개까지 못 써,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렇게 쓰면 오히려 한 54, 5점밖에 못 써. 두 문제를 못 쓰면, 그죠? 60점이 안 될 확률이 훨씬 큽니다. 요것만 시간, 송예비 교수사님. 자, 구조 기반 테스트 내용은 썼죠, 그죠? 그래서 잘 마무리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죠? 실전에서 요 정도면 4점 주면 됩니다. 4점, 실전에서. 송예비 기사님 쭉쭉 갈게. 자, 명세 기반 썼고. 그죠? 실전에서 요 정도를 썼다. 실전에서 요 정도를 썼다. 양부적으로 역시 5.5 정도 주겠다. 5.5. 그죠? 6점 안 준다. 그죠? 활용 사례까지 3다락 치고 들어가야 돼. 자, 우리 송예비기산 3주 계속 들어갈게. 겸탐 오체분 테스트 썼고, 내용 썼고. 역시 양부족이야. 그죠? 역시 양부족. 양부족에서 요것도 4.5로 일단 스코어만 매길게. 요렇게 해서 아마 느낌상으로는 막 서브노트랑 같이 섞여 있는 것 같아. 자, 5조의 한 예비기사님. PMO 감리, PMO는 이거고, 감리는 이거고, PMO는 이거고, 감리는 이거고, 내용 썼어요. 그죠? 잘 썼어요. 그 다음 3단락까지 썼고, 6점. 감리 결과 보고서 썼고, 종합 의견 썼고, 영역별 썼고, 별점 썼고, 시정 조치까지 썼어요. 그러니까,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와 시정 조치 확인 보고서, 이걸 뭐라 부른다? 감리 보고서, 감리 결과 보고서. 자, 내용 잠깐 확인할게요. 내용 잠깐 확인합니다. 자, 공식 용어 보죠. 감리로 갈게요. 감리. 자, 감리로 갑니다. 감리. 자, 시정 조치 확인 보고서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 맞아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그죠? 감리 보고서네요. 그죠? 감리 보고서. 따라서 감리 보고서라고 문제를 내면 두 개를 다 쓰는 게 맞네요. 그죠? 따라서 요게, 요게 지금 문제가 몇 번이에요? 15번이죠. 그죠? 감리 결과 보고서. 제가 문제 잘못 냈네요. 그죠? 감리 결과 보고서란 용어는 없네요. 그죠? 감리 결과가 아니라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냐. 또 감리 보고서를 내야 되는데 감리 결과 보고서인데 강령배가 어벙했네요. 그죠? 따라서 시험 문제는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밖에 5년 전에 그거 하나만 나왔어요. 그죠? 그럼 제가 만약에 문제를 낸다면 감리 보고서로 바꿔줘야 돼요. 그죠? 감리 보고서. 감리 보고서가 내면 이게 답이에요. 그죠? 이렇게 해서 시정조치 확인 보고서와 감리 수행 결과 보고서를 뭐라 부른다? 감리 보고서라는 용어를 썼다. 이렇게 되죠. 따라서 이거는 저의 오류도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6점 이상은 나온다고 봐야죠. 자, 잘 이해가 됐을 걸로 볼게요. 한 예비규사님, 감리 의무 조건. 감리 의무 조건이 뭐예요? 대국민 서비스와 여러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2번, 사업 규모가 5억 이상인 정보 시스템이다. 그 다음에 1억 미만도 보안이거나 감리의 효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감리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의 판단으로 수행할 수가 있다. 맞죠? 그죠? 그다음에 예외 조건 1억 이하, 4억 이하인데 예외 조건 1억 이하도 할 수 있습니다. 1억 이하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감리 조건을 보면 감리 조건을 보면 그죠? 여기 1억 미만의 소규모 중에서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하는 경우. 따라서 1억 미만은 예외가 아니다. 이거는 잘못된 표현. 1억 미만이면서 비용 대비 효과가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 1억 미만인데도 행정기관의 장이 야, 이거 받는 게 좋아라고 하면 1억 미만도 할 수가 있다가 정답인 거지. 자, 다시 올라갈게. 1억 미만이 아니라 1억 이하이면서 행정기관의 장이 불필요한 경우. 따라서 1억 미만도 행정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좀 바꿔주는 게 더 좋았어. 자, 이해가 됐을 것 같아. 현장감지 자, 현장감지는 뭐예요? 현장감지 6단계. 저의 암기법은 준착수 보종화. 저의 암기법은 준착수 보종화. 현장감지 6단계 암기하고 있을까요? 자, 한 번만 체킹. 한 문제 잘 나오는데. 자, 준착수 보종화 암기하고 있을까요? 왜 대답이 없어? 여러분. 자, 요거 6단계 암기하고 있어요? 요거 6단계. 뭐? 준비, 착수회의, 수행, 준착수, 보고서 작성, 종료회의, 보고서 확정. 준착수 보종화. 요거 암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1교 시험 나올 때 됐어. 거의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그죠? 자, 다시 한번. 현장감리 6단계 암기하고 있을까요? 좋습니다. 자, 다시 빨리 암기. 빨리. 자, 요렇게 500개만 해주면 합격권이야. 500개만. 그렇게 합격이 멀리 있지 않아. 그냥 멀리 있지 않습니다. 자,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요거 부탁합니다. 진짜, 지금 여러분들 심화반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심화반 강도보다 훨씬 세다. 지금 심화반 하고 있는 거야, 심화반. 안 나오는 것까지 하니까 심화반이 할 게 많은 거야. 안 나오는 거 빼. 안 나오는 거. 어, 안 나오는 것까지 다 하려고 하니까 심화반이 어려운 거야. 자, 그거만 부탁할게요. 자, 그거만. 자, 감리 얘기는 그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사계 보호 취소. 문제 몇 번? 24번. 문제 24번. 문제 24번. 정통법과 간이법. 정통법과 간이법. 안 돼. 이 정도 가지고는 택도 없어. 이 정도. 따라서 정통법에, 요 단어까지 써야 돼. 요 단어. 요 단어까지 써야 돼. 요 단어. 서비스까지 오면 정통법에 요 단어까지 써줘야 돼. 요 단어. 요, 요 단어 써야 돼. RT, DT뿐만 아니라 요거 써야 돼. ILF, EIF를 뭐라 부른다? 여기서는 FTI라 불러, FTI. 따라서 파일 타입 트랜스퍼런서까지 써줘야 돼. 요게 참조 파일수. 참조하는 내부 파일이 몇 개냐? 어, 이것까지 써주고 이 파일수 안에 있는 데이터 컬럼이 몇 개냐? 컬럼이 유일한 필드를 다른 말로 속성이라 부르잖아. DB의 속성, 컬럼이잖아. 컬럼은 필드라 부르잖아. 그걸 뭐라 부른다? 데이터 엘리먼트 타입, DT라 부르거든. 따라서 DT까지 들어가니까 요거 네 개 써. RT, DT, FTR, FTR의 DT까지. 여기까지 써줘야 돼. 여기까지. 여기 네 개가 들어가야 돼. 네 개가 들어가야지 RT, DT 요거 두 개만 쓰면 안 돼. 그 다음에 간이법의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뭐냐면 요거야. 요거. 평균 복잡도. 평균 복잡도의 EIEO, EO가 평균 복잡도거든. 평균 복잡도란 단어가 여기 있어야 돼. 간이법에 평균 복잡도 없잖아. 따라서 여기에 보정 전, 보정 후, 보정 후에, 아니지.
기능 점수 계산에 요게 평균 복잡도인데 요 내용에서도 평균 복잡도가 빠져 있잖아. 지금 키워드 다 빠져 있어, 그죠? 이제 한번 따라하자. 평균 복잡도. 자, 단어 하나만 FTR. 거기까지 써줘요. 그래야 상위 10%로 가. 요거 상위 40%, 30% 수준이야. 붙을 수가 없다고. 58로, 56, 7로 떨어진다고. 여기까지 들어가야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점수는 5.5만 줄 거야, 5.6만. 이렇게 쓰면 그냥 56으로 떨어져. 어, 이러면 안 돼. 500개는 6점을 도달시켜줘야 돼. 이래야 여러분들이 붙어. 이러면 심화반 못 이겨. 56점으로 떨어진다니까요. 그거만 좀 부탁드릴게요. 자, 폐쇄형 라이선스 미안한데 넘어갈게. 한 거 넘어갈게. 리팩토링. 리팩토링 중요합니다. 그죠? 리팩토링 중요해. 자, 기술 부채다. 에자일의 키워드가 뭐다? 빨리빨리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부채가 생긴다. 그 부채를 뭐라 부른다? 테크니컬 뎃이란 용어를 쓰고. 그래서 리팩토링이 있는 거죠. 자, 기술 부채 유형 요런 게 있고, 자, 요거 리팩토링 유형 암기해야 돼. 엑스트랙트 메서드, 엑스트랙트 클래스 끌어올리는 건 풀업. 그다음에 그쪽으로 메서드를 옮기는 걸 뭐라 부른다? 무브 메서드. 자, 리팩토링의 기법 요거 다 암기하고 있을까요? 다 암기해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나와. 이게 바로 리팩토링이다. 요거 점수 때리면 한 페이지 요 정도, 한 페이지 요 정도 끝 쓰고 가나 쓰고 직 쓰고 기술 부채까지 썼고 제대로 된 개발 및 설계 대신 쉬운 방법만 사용해서 요런 게 쉬운 방법만 써서 그런 건 아닌데 사실은 애자일의 민첩성 이런 거 때문에 나오는 거지 굳이 쉬운 방법 때문에 나오는 건 아닌데 따라서 우리가 애자일의 스프린트 기간 애질리티 이거를 강조하는 장점으로 그죠? 사이드 이펙인 그러니까 그거의 단점으로 나오는 시스템 성능 및 유지 보수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나쁜 현상. 이걸 뭐라 부른다? 기술적 부채라고 하는 용어. 좀 이게 말을 좀 거기에 맞게끔 썼으면 좋겠다. 그죠? 그래서 점수는 6점 주지 말고 5.666. 좀 정의가 좀 수다스러웠어. 자, 그래서 우리 한 예비 교수자님 명세 기반 넘어갈게. 다 했으니까 명세 기반은 안 했다. 그죠? 명세 기반 블랙박스 테스트 안 했어요. 그죠? 여러분 불동경 의상이잖아요. 불동경 의상 유분 배오 다 암기하고 있어요? 불동경 의상 유분 배오. 자, 블랙박스 테스트 종류 다 암기하고 있을까요? 그거 다 암기해줘야 되는데.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부탁드립니다. 블랙박스 테스트 많이 나왔어요. 자, 세 가지는 마스터해야 돼. 화이트, 경험 기반 테스트, 블랙박스 테스트. 요거 좀 부탁드릴게요. 나머지는 넘어갑니다. 자, 테스트 커버리지 안 할게요. 탐색적 테스팅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키워드 드리븐 안 했으니까요. 그죠? 키워드 해야 됩니다. 자,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 자,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을 가지고 있는 국제 표준 이름이 뭐게요? 테스트의 국제 표준 29119. 자, 29129의 구성 요소 5개 암기하고 있을까요? 자, 한번 써본 노트 한 번만 봐주세요. 자, 5개의 파트 암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저하고 매주 그래도 복습해줘야 됩니다. 복습해줘야 돼. 예스포스 같이 해야 돼, 우리. 그래서 언택이 됐든 현장이 됐든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 5개 암기하고 있을까요? 5개 암기해줘야 됩니다. 5개. 자, 5개 암기해야 돼요, 그죠? 요거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죠?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쪽 뒤로 들어가면 컨트롤 F 29 29에 19예요. 29119 맞죠? 29119. 자, 5개가 뭐예요? 5개가 개푸독 테키. 개푸독 테키. 1번은 개념 및 정의, 푸는 테스트 프로세스, 독은 그죠? 다큐멘테이션, 문서화, 그죠?
해는 테크닉 세 가지, 그 다음에 키는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 따라서 세테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건 키워드 드리븐 테스팅이 뭐냐? 정의 때려주고 특징 때려주고 개념도 때려주는데 그죠? 때려주고 그 다음에 수행 절차 써주고 수행 절차를 좀 줄여주고 3단락에 활용 분야 들어갔어야지. 3단락까지 들어갔어야지. 요 양을 이렇게 좀 넓게 쓰지 말고. 좀 아쉽다, 그죠? 3달러까지 들어갔으면 7점 나왔을 텐데, 지금은 6점 플러스 마이너스 0.5야,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짜게 주면 5.6에서 6점 사이야, 그죠? 요거 3달러까지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걸. 양을 좀 줄이고, 그죠? 여기를 좀 줄이고. 이래야 7점 나와, 7점. 자, 우리 한 예비 교수사님 성능 테스트. 성능 테스트에 대한 내용, 성능 테스트. 자, 성능 테스트도 키워드가 TPS예요. 그죠? 요건 분자 분모로 하는 게 좋은데. 요렇게 슬래시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아. 왜냐면 키워드의 확률이 커. 따라서 요거는 밑줄 짝, 여기는 분자 분모로 하고 네모칸까지 그려줘야 돼. 그래서 MRT는 민 리스폰스 타임, 평균 응답 시간분의 유저는 액티브 유저를 뜻한다. 유저는 종류가 세 가지까지 나열을 해서 컨커런트 유저냐, 네임드 유저냐, 액티브 유저냐, 유저의 종류 세 개까지 때려주고 여기까지 확실하게 들어가야 돼. 지금은 잘 썼어. 지금 잘 썼는데 거기까지 더 추가. 자, 그다음 품질 관리 프로세스. 좋아. 품질 관리 프로세스. 먼저 25010. 자, 25010에 지금 품질에 대한 내용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자, 25010, 25010 컨트롤 S 25010. 자, 다음 찾기, 다음 찾기. 자, 몇 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쪽은 왜 아홉 개인데 왜 여덟 개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잖아, 아홉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잖아. 기능 적합성, 실행 효율성, 호환성, 상호작용 능력, 신뢰성, 보안성, 유지 보수성, 유연성, 안전성, 암기법, 기시로 상신부, 유연한. 저도 이름 안 붙었어요. 그죠? 따라서 요게 작년인가 올해 바뀌었잖아. 그죠? 따라서 기능 적합성부터 해서 안정성, 기능 적합성에서부터 안정성, 기능 적합성에서부터 안정성, 안전성, 그죠? 안전성까지 들어가고, 사용 중인 품질, 사용 중인 품질, 사용 중인 품질, 사용 중인 품질, 사용 중인 품질은 이쪽이잖아요. 사용 중인 품질의 초생암만. 이거는 이전이잖아요. 이전 버전. 이거는 초생암만은 이전 버전이냐, 이전 버전. 따라서 이전 버전이잖아. 그죠? 따라서 이쪽 안전성이나 사용적인 품질은 요 부분은 지금 요 해당하는 원본에 나와 있지도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안전성이 영어로 세이프티라 부른다면 세이프티가 이 8개의 주특성 안으로 들어왔잖아. 그죠? 이게 바로 세이프티죠. 따라서 요 세이프티가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죠? 이 안정성이 추가됐기 때문에 사용 중인 품질에서 넣어주면 안 되는 거지. 이 부분 빼야 될 건데, 여러분들 원본에 25010의 최신 버전이 사용 품질에 초생암만 사라져 있지 않던가요? 저는 이 초생암만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뭐 킥하게 한번 찾아봤을 때는, 따라서, 따라서, 따라서 안전성은 이 안에 들어왔다. 들어왔다. 따라서 이걸로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저의 주장인데 아닌가요? 여기 사용 중인 품질 이 부분 빼고 안전성이 여기 들어와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맞다면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아니면 거기 카톡에 쓰세요. 야, 이거 원본에 이거 아니었잖아. 라고 써줘야 돼, 누군가는. 지금 심화반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심화반도 이거 암기 못하잖아. 심화반 이거 암기 못하거든. 여러분들이 지금 더 빠른 거야. 지금 심화반보다. 심화반 이거 암기 못해. 변경된 걸 모르는 사람도 있는 판국이에요.
여러분들 이거를 암기해줘야 돼. 자, 지금 빨리 암기하세요. 강요하지 마세요. 아, 그래도 돼, 빨리. 그러니까 같이 우리 계속 검증해야 돼. 같이 우리 심화반처럼 같이 공부해줘야 돼. 심화반 멘토님들도 바빠가지고 다 뭐 옛날 버전으로 강의하시는 분 많아요. 그래가지고 붙을 수 없어요. 지금 버전으로 해줘야 돼, 지금 버전. 심화반 멘토보다 여러분들 공부 더 잘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더 빨리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숙제를 내는 거잖아요. 최소한 그런 거 구글 검색해야 돼. 그래서 오늘 좀 이따 답안지에 절대 효상함만 쓰지 마세요. 어, 절대 효상함만 쓰면 안 돼. 예. 만약에 그거 가지고 잘 썼다고 하면 그 해당하는 기술사도 모르는 거야. 그죠? 그렇게 같이 어벙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걸로 해서, 그걸로. 점수는 깔 거야. 점수는 5점으로 깔 거야. 자, 그래서 프로세스는 품질 관리 계획서리 품질 관리, 그다음 품질 통제 프로세스 맞아요. 그죠? 품질 관리는 실행 프로세스다. 따라서 품질 관리 실행에다가 괄호 정도 칠하죠. 공식 이름은 품질 관리 프로세스고 품질 관리 실행은 아니니까. 따라서 이쪽은 실행 프로세스 그룹이니까 바로 하고 PC 맞죠? 그다음 품질 관리 기법은 체크리스트, 막대 그래프, PC본 다이어그램, 산점도, 컨트롤 차트. 시험 문제는 7가지 쓰라고 했잖아요. 이쪽에 2개 더 추가해야 될 것 같은데. 품질 관리 기법 2개 더 추가. 하나, 둘, 셋, 넷, 5개거든. 자, 2개 뭘 추가하실래요? 자, 품질 관리 기법이면서 자, 2개 더 추가. 뭐하고 뭐예요? 어? 파레토 법칙, 그지? 2대8 법칙. 오케이, 좋아, 좋아. 2대8 법칙. 자, 2대8 법칙 추가. 또, 누구. 뭐. 아, 뭐 추가해야 돼. 뭐, 물론 뭐 여기에 그냥, 여기 저 같으면 3개 추가할 수 있는데, 저기 전문가 판단, 그다음 감사, 검사. 그래서 오디트하고 인스펙션 다 추가할 수 있는데, 자, 그거 말고 더 있는지 잠깐만 볼게요. 더 있는지 보죠. 강정배에 가서 PMP 저수자로 가서 교재 원본 그다음에 12월 지식관리 체계 가이드 성과 도메인 예측적 개발 모델 품질 관리 프로세스 자 거기에 도구 및 기법 자 도구 및 기법 가서 보자 도구 및 기법 보면 더 쓸 거 산점도, 매트릭스 다이어그램, 플로우 차트, 어피니티 다이어그램, 근본 원인 분석, 의사결정, 대안 분석, 체크리스트. 요거 몇 개 추가. 자, 품질 통제로 가볼게. 품질 통제 기법. 다시 체크리스트, 샘플링. 아까 샘플링 있었던 거야? 샘플링, 표본 추출, 근본 원인 분석, 코지 앤 이펙트 다이어 아까 있었어요. 그죠? PC본 다이어그램이라고. 검사, 그 다음에 인과관계도, 그죠? 인과관계도가 그거는, 그죠? 인과관계도가 PC본 다이어그램. 자, 근본 원인 분석 추가. 컨트롤 차트 봤어요. 막대 그래프 봤어요. 산점도 봤어요. 그죠? 따라서 나머지는 중복 체크. 요거를 어디에 추가? 여기에 더 추가. 여기에 더 추가, 여기. 그렇게 7개 만들어내, 7개. 7개를 만들어내야 7점 맞아. 7개를 만들어내야 상위 5%에 간다. 상위 5%. 자, 5개는 상위 30%야. 중간 이상일 뿐이야. 중간 이상은 강경배가 원하지 않아. 상위 10%에 가야 돼. 딱 500개만. 이래야 합격권으로 가요. 그죠? 자, 이러면 저같이 6개월에 끝날 수 있어. 내년 어차피 3번이에요. 그죠? 그거만 부탁할게. 여러분, 더 이상 했다가는 우리 시험도 못 볼 거야. 미안한데 여기서 멈출게요. 전 진짜 다 복습해주고 싶다, 진짜. 다 복습해주고 싶다. 근데 시간이 너무 없어. 자, 요걸로 멈출게요. 미안한데 10분 동안 쉬었다가 시험 3문제만 볼게요. 3문제. 자, 언택도 자, 3문제 좀 부탁드릴게요. 오늘 얘기한 거 다 반영할 수 있을까요? 반영할 수 있을까요?
자, 언택트 세트 보세요. 언택트 세트 다. 보시면. 오늘의 글자 사이즈는 이 사이즈로 해주세요. 오늘의 글자 사이즈는 이 사이즈로 해주세요. 다시 한번 강조해주세요. 자, 오늘의 글자 사이즈는 이걸로 해주세요. 오늘의 글자 사이즈는 이거보다 크게 해주세요. 옆에 두고선 사이즈가 계속 맞는지 검증해줘요. 계속 좀 부탁드릴게요. 글자 사이즈가 너무 작아. 너무 띄어쓰기 안 하고 있어. 좀 미안한데 좀 띄어쓰기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 일단 뵐게요. 계속 봐야 돼. 계속. 야, 웹하드 몇 개 좀 출력 좀 해주세요. 그렇게 같이 해야 돼. 다 웹하드 있어. 어떻게 이미 다 있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 답안 쓸 때만 글자 사이즈만 줘. 여러분들 여기서 더 빠지면 안 돼. 지금 너무 많이 빠지고 있어. 야 여기서 여기서 이렇게 더 줄어들면 어떡해. 미안한데 차 하나 들고 왔었는데 누가 또 빌려가서 미안한데 저쪽에 강남 아지트밖에 없어. 그래서 미안한데 제가 어제 좀 뭔가가 바빠가지고 카톡은 읽었는데 자료 못 가져왔어. 미안합니다. 템플릿자는 다 강남 아지트에 다 있거든요. 그쪽에서 그냥 들고 가시는 거 미안합니다. 제가 오늘 못 가져왔어. 매번 들고 다니기가 생각보다 어려워.
자, 여러분도 한번 시험 볼 준비 할까요? 자, 딱 세 문제만 볼게요. 세 문제만. 이것도 계속 봐야 늘어갑니다. 너무 뭐 시험에 대해서 너무, 너무 막 부담 느끼지 마세요.